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랜다나 분위기가 이래요. 분위기가 좋아. 우리 EBS,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댓글 좀 달아줘요. 그리고. 잘하고 있잖아.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거 이제 랜다나 요약집 볼 거예요. 요약집이고요. 교재는 첫 번째 총론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12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동차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2차를 시작하셔야 돼요. 5월, 6월부터는 시작하셔야 되는데 2차 과목은 특히나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에 치중하다 보면 1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봤어.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다 어중간한 점수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학개론 55점, 민법 52.5점, 공법 40점, 중개사법 55점, 등기법하고 세법도 한 45점 이렇게 맞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사람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은 몰라. 차라리 1차가 60, 70 나오고 2차가 평균 40이면 그래 내가 1차가 되겠구나 싶을 텐데 이때 판단을 잘못해서 2차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럼 1차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아직 안정적인 점수가 아니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2차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2차 점수가 떨어져요. 원래 65, 70이었는데 이게 55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면서 특히나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빠르게 복습할 때 특히나 빠르게 복습할 때 복습용으로 딱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요약집을 풀면서 세 가지예요. 내가 아는 내용, 애매한 내용, 모르는 내용. 그렇죠? 모르는 내용.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모르는 내용. 그런데 여기다 계산 문제까지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발 좀 요거 두 가지예요.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면 애매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문 문제 5개 중에 2개 이상 헷갈리면 애매한 거예요. 처음 본 것 같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본 지문 없어요. 다들 뭔가 좀 익숙한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저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시험장에서 벌어지잖아요. 난리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쉽게 알았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줄이려면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확히 가장 중요하고 아는 내용은 복습하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내용과 풀 수 없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풀 수 없는 내용은 제가 풀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풀 수 없는 거,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거. 근데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아는 내용은 확실하게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르는 내용은 이제 좀 슬슬 내버려 두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다, 입안에서 맴도는데 내가 판단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꼭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우리 요약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매한 내용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점수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아주 쉽습니다. 자, 부동 한문적 성격, 종합, 응용, 사회과학, 구체적 적과학, 규범과학. 그래서 단순과학 아니다. 기초과학은 뭐 수학, 수리, 뭐 물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과학도 아니다. 자연과학 아니고 추상사학은 아니다. 다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 모든 게 다 뭐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맞죠? 개념 몇 가지?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편하게 됩니다. 그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뭐와 같고 물리적 측면과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거 보셔야 돼요. 2대 측면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무형의 법경, 유형의 기. 아시겠죠? 이거 헷갈릴 수가 있겠죠? 법경. 이거 뭐다? 무형. 기. 이거 뭐다? 유형. 아시겠죠?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적금 한번 됐습니다. 이거는 그 중요한 내용 아니까 됐습니다.
효율성은 누구에게? 민간에게. 형평성은 누구에게? 공공에게. 체크. 요거 하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올게요. 자, 연구대상. 현상은 법칙, 활동은 인간이 하는 거. 결정 분야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지원 분야는 요거 마케팅, 관리 마케팅, 관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가지. 능한, 경공, 능률성, 효율적으로 해라, 안정성, 상호, 견제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 2개, 능률과 안전은 서로 견제관계가 있다. 경제성, 최대 효과, 능한, 경공, 공정성입니다. 요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됐죠? 쭉 넘어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 하나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처음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 배울 때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크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몇 가지? 3가지로 나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까 법경은 무형이었고요. 맞죠? 기술적 개념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개념이니까 뭐가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맞죠? 우리 4개부터 할게요. 환, 자, 위, 간. 맞죠? 환, 자, 위, 간.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4개 보여주고 앞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든 자본을 가지고든 그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나올 수도 있고, 맞죠?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서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것을 골라라 1, 2, 3, 4, 5 나올 수 있고, 맞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올 수가 있고, 맞죠? 그리고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3가지 문제를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뭐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모두 몇 개,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니은, 모두 몇 개인가 3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뭐다?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아시겠죠? 이런 3개 형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1번 자산, 답 1번이죠. 2번 자연, 3번 공간, 4번 위치, 5번 환경.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다음 중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다른 건 다 나오고 몇 개? 3개만 나올 수가 있겠죠. 1개, 2개, 3개. 맞죠?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뭐다? 1번 기역의 자연, 니은의 공간, 디귿의 생산요소, 리을의 소비재, 미음의 상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다?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문제 3개 형태의 전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내용을 다 꼼꼼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아시겠죠?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 나와서 고르는 거. 아시겠죠? 요 문제 3개 형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요. 잘 구분해 주세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경제 개념에서 나올 수 있다. 맞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죠. 자음, 시옷 들어가는 거 다 경제 개념이다. 맞죠? 자산, 자본, 돈이죠? 돈,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맞죠? 자산도 돈이고 자본도 돈이다. 자산은 내 돈과 남 돈이 더해진 거고, 자본은 내 돈인 거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법률 개념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한 가지죠.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받고 뭐다? 준부동산까지 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준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념은 2가지예요. 협의와 광의. 협의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에는 협의받고 뭐까지? 준부동산까지 더했고. 경제적 개념은 5가지예요. 산본, 생, 소, 상. 돈, 생, 소, 상. 자음에 시옷 붙어 있으면 다 경제적 개념이다. 됐죠?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고, 술이 물 같다, 환자, 위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쪽 오세요. 자, 여기 볼게요. 토지는 생산재죠? 소비재로 씁니까? 네. 언제요? 관광. 맞죠? 내장산, 국립공원. 맞죠? 이렇게 쓰는 거고. 준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준부동산, 소유권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 저당권, 맡기고 돈 빌리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집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네. 차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네. 자동차 담보대출 있겠죠. 감정평가 대상, 우리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집도 가치 평가해요? 네. 차도 가치 평가해요? 네. 어디 가면요? 중고차 시장 가면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임목은 그리고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장 중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소유권 공시방법 요거 하나만 체크. 이게 35의 기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등기법에서 내도 요걸 좀 먹을 만한 문제인데 이거를 총론에서 냈다.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약간 틀리게 만들려고 했던 문제였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 보세요. 우리가 35회 1차 합격률이 역대급으로 낮았어요. 15.4% 정도였었어요. 자, 문제가 어려웠냐고요? 아니요. 문제 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문제 쉬웠어요. 풀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숨어 있어서 그렇지 난이도는 풀만 했었다고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쪽 보세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절대 겁먹으면 안 돼. 제발 좀 겁먹지 마요. 뭐라고 겁을 먹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예요. 36번부터 36번부터 40번까지. 자, 중간에 있고 둘 다 5문제죠. 맞죠? 여기에다가 난이도 상, 하를 배치하고 여기에다가 난이도 하, 상을 배치하잖아요. 물론 이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이건 확실해요.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난이도를 높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문제 40문제를 섞어서 있잖아요. 앞에다가 난이도 어려운 거 내잖아요. 이거 합격률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합격률 박살납니다, 이거. 아시겠죠? 만약에 35의 기출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난이도 쉬운 문제를 냈다면 저는 적어도 합격률이 3% 이상 올랐다고 상담합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 일부러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문제도 꼬아서 냈다가 문제도 더럽게 냈다가 맞아요. 숫자도 더럽게 냈다가 한 게 욕을 먹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출제위원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혹은 안 풀릴 만한 문제를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35의 기출 문제 2번, 3번, 4번 난리 났었습니다. 왜? 저희도 풀면서 고민했거든요. 개론쌤들이 고민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처음 본 거기도 하고 그리고 난이도 조절형이기도 한데 참고로 그 35의 기출 문제 2번, 3번, 4번 문제는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풀릴까 말까 한 것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등기 등록을 구분하라 라는 문제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방법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36회 시험에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거 1번부터 혹시 5번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혹은 내가 안 본 문제가 나온다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번부터 5번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나중에 20번, 30번 안 풀 때보다 데미지가 커요. 왜냐하면 처음에 몇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니까. 나 2번 안 풀고 왔지, 3번 안 풀고 왔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34번 문제가 안 풀렸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맞죠? 3번 문제가 안 풀렸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가는 거랑 34번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 풀수록 계속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거는 야 처음에 못 풀었다. 이게 기억을 안고 간다고. 그래서 총론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혹시나 어렵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넘어가는데 여기서 약간 좀 제가 좀 리스크를 감수할게요. 위험을 감수할게요. 위험을 감수하면 수익이 크겠지. 맞죠? 위험을 감수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데 이거 찍고 넘어가세요. 답을 안 찍고 넘어가지 말고 답을 찍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기억에서 싹싹 지워져요. 아시겠죠? 처음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에서는 이거 넘어가는데 내가 처음에 봤던 게 이건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 드는 게 있겠죠? 그게 있다면 그걸 찍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언제까지 민법 80번 끝날 때까지 괴롭혀요, 여러분들을. 아시겠죠? 내가 34번, 28번 넘어가는 거는 넘어갔다가도 나중에 찍어도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2번 문제, 3번 문제 넘어간 게 다 문제가 돼요. 참고로 35회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번 안 풀렸어요. 3번 안 풀렸어요. 4번 안 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 문제 받았어요. 1번 풀었어요. 2번 안 풀리네? 3번 모르겠네? 4번 어렵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쓰는 생각이 야, 큰일 났다. 이 생각을 계속 안고 있잖아요. 민법까지 가야 돼요. 저는 35회 합격률이 15%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라고 봐요. 왜? 2번, 3번, 4번 문제가 극히 어렵거든. 이거는 예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개사법 내용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36번부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36, 37, 38, 39 4개를 뛰어넘었어요. 40번까지 풀고 공법 넘어와서 푸는데 공법이 안 풀려요. 왜? 앞에 중개사법 내 문제를 흘리고 왔거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아시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떨어진다고.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저는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야, 몰라도 찍어. 그래서 4개 중에 2개는 맞았어요. 2개는. 왜냐면 2분의 1 확률까지 줄였으니까. 그래서 찍어 넘어와서 2개 맞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긴장되어 있는 걸 푸는 거 얘기해요. 자, 우리 사람 여보 보고 있나? 이렇게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보면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저희 지난 주말에 싸웠는데 제가 싸우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여보 로제 떡볶이 먹을래? 보냈어. 답이 없더라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10분 동안. 그죠? 일하고 있는데 마음이 일을 못해. 근데 와이프가 이제 서재문을 딱 열면서 어디서 시킬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싸운 거 끝난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잘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긴장해서 풀죠? 맞죠? 근데 내가 6번에서 만약에 아주 쉬운 문제를 만난 거야. 기술적인 4가지. 환자, 위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피식 웃는 순간 이 긴장이 풀리고 이 문제를 다시 보세요. 풀려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또 에피소드가 있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법 교수님이 제 시험 보러 가는 날 벌써 수년이 지났지 벌써. 수십 년까지 아니고 수년이 지났지. 근데 공법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전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윤아, 너 43번 틀려?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공법이 엄청 자신 있었는데 공법 개로는 그냥 눈 감고도 풀었는데 공법 43번 틀린다는 거예요. 43번을.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틀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아직도 기억해요. 왜 틀렸는지도 기억해요. 어떤 문제도 기억해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틀릴 줄 알고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피식 웃고 찍고 넘어가는데 틀렸어요. 실제로. 틀렸는데 이게 그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를 보고도 웃고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44번부터 다 맞출 수 있었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린 거예요. 이게 35회에서 떨어진 분들 되게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35회 시험 2번, 3번, 4번 왜 문제 그렇게 냈어요? 전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합격 수를 줄이려고. 아시겠죠? 특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4계층, 4층 이거였고요. 4번 문제가 등기 등록이었고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린다고. 글자 하나 요만큼 가지고 틀리게 만들면. 아시겠죠? 출제위원분들, 제가 숫자 아주 더럽게 계산 문제 한번 내볼게요. 풀 수 있겠어요, 1분 안에? 못 풀 거예요, 당연히. 맞죠? 그런 것처럼 문제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긴장하지 마. 아시겠죠?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이 작전을 또 쓸 수도 있다고, 36회에서. 왜? 재미를 봤거든, 35회에서.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요. 그래, 풀다가, 환자 위간. 하셔도 돼요. 포트폴리오, 3, 4, 포트폴리오. 하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수직, 수평, 하셔도 된다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겁먹지 마세요. 이쪽 와보세요. 이거 좀 이야기 길어졌는데. 마무리 칠게요. 자, 등기하는 거, 20톤 이상의 배들, 배. 기선과 범선, 배.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이것도 배.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인 겁니다. 인목도 없이 등기하는 거죠. 수목의 집단이에요, 집단.
어떻게든 붙여야 돼. 등록하는 거 자동차 등록증, 항공기 등록증, 기계 등록증, 어업권도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체크. 됐죠? 요거 4가지. 등록으로 공시하는 물건 4가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어권. 됐죠?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이게 35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2개 구분하래. 이거 2개 구분하래. 시험 난리 났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넘어오세요. 복합부동산입니다. 복합부동산. 여러분들, 우리 주상복합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주상복합 개념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죠? 복합부동산, 뭐가 붙어있다? 토지와 건물이 뭐다? 따로 거래할 수 있죠? 하지만 뭐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뭐다? 복합부동산인 겁니다. 여기 잘라주시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을 평가할 때 무슨 법? 원가법. 하지만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뭐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라는 겁니다. 요거 체크.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부동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함께 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인 겁니다. 여기 뭐다? 복합부동산. 따로 거래할 수 있지만 일체로 거래될 때, 일체로 함께 되어 있을 때 복합부동산인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 나오지? 복합건물, 주상복합. 됐죠? 찍으시고,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3가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개념의 부동산. 됐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토지 정착물입니다. 우리 협의의 부동산에서, 맞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자, 그럼 보세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정착물이 뭐냐면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 항구적. 계속적, 항구적.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 토지에 붙어 있더라도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정착물. 토지와 따로 거래 가능. 이거 토지와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됐죠? 자, 독립정착물이 무슨 말이라고?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뭐가 있다? 건물, 주백기둥, 지붕이 완성되어 있으면 신축 중이어도 인정해 줍니다.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무엇이 주벽, 기둥, 지붕이 있으면 신축 중이어도 인정합니다.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 뭐였죠? 이름표를 붙여. 맞죠?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맞죠? 그러니까는 나무,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매달려있는 사과. 맞죠? 이름표를 써두면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명인법을 갖춘 뭐다? 수목. 요거 체크. 임목은 등기하는 거죠? 등기된 임목. 요거 둘 다 나무죠, 나무. 맞죠? 나무죠, 나무. 이제 나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무지만 등기하면 임목, 명인법을 갖추면 수목. 아셨죠? 요거 기억나시죠? 이름표를 붙여내에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이건 뭐다?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따로 거래할 수 있다. 땅 주인이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다. 이름표 붙이면 내 나무, 땅과 다르게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토지입니다, 토지. 자, 땅 주인 누구다? A. 땅 주인 누구? A입니다. 자, 근데 내가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농사 지어 먹게 땅을 좀 빌릴게요. 임대료 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임대료가 뭐다? 정당한 권한인 겁니다. 정당한 권한. 내가 쓰겠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길렀다? 배추를 기른 거지, 배추를. 배추를 기른 거지, 배추를 이렇게 기른 거지. 배추를 이렇게 기른 거지. 그래서 햇볕을 많은 윗부분은 좀 이렇게 초록색이고. 맞죠? 초록색이고. 여기 배추, 속은 이렇게 노란색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햇볕 못 받은 부분은 이렇게 흰색이고. 그렇죠? 여러분,
배추 이파리를 좋아해요? 밑에 몸통을 좋아해요? 이파리 좋아해요? 몸통 좋아해요? 이거 친구가 논쟁 붙은 적 있거든요. 야, 이파리를 먹을 줄 아는 게 김치 먹을 줄 아는 것이다. 아니다. 몸통 줄기가 아삭아삭하다. 논쟁 붙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 결론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그날 우리는 어디 가냐면 그 코엑스의 아쿠아리움 알죠? 거기 가면 동물들 키우잖아요. 걔네들이 먹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친구랑 야, 에버랜드 머니까 못 가고 우리 저기 코엑스에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거기에 동물들이 배추를 먹는 동물들이 어느 부분을 먹고 어느 부분을 남기는지를 가지고 결정자 했었어요. 어디 먹을게요? 이파리 부분 다 뜯어 먹어요. 밑에 몸통 줄기 부분 있잖아요. 두꺼운 부분 그거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윈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몇 개월 지나가지고 에버랜드 갈 일에서 갔었는데 에버랜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추 이렇게 있잖아요. 배추 이렇게 몰랐어요? 배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 있고 맞죠? 위에 초록색 부분 이렇게 있고 맞죠? 있죠? 맞죠? 몸통 부분 있고 그죠? 여기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줄 한 두세 줄 가 있고 그죠? 이렇게 맞죠? 이거 이에 끼면 빼기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싹 다 먹더라고. 그리고 요 부분 남겨놓더라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윈했어요. 기준이 이거였었으니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먹는다? 이파리를 먹는다. 아시겠죠? 햇볕 많이 받는 부분을 먹는다. 알겠죠? 맛집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 오세요. 자, 잘 보세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 내가 월세 주고 맞죠? 남의 토지죠, 남의 토지. 나는 뭐다? 나는 B예요, B. 내 이름은 뭐다? B. B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아직 안 뗐어요. 재배 중인 농작물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거래할 수 있죠. 붙어있지만 거래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내가 몰래 심은 거야. 정당한 권한이 없었어요. 몰래 심었다고, 몰래. 근데 잘 보세요. 이 배추가 이 토지 위에 이렇게 씨만 있다. 이럴 때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미 다 자랐어. 뭐라고? 이미 다 이렇게 자랐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다 자랐어. 불을 푸타고, 죄송해요. 불을 푸타고, 죄송해요. 불을 푸타고 다 자랐어. 이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땅 주인이 너네 땅을 주의 의무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언제까지? 이거 다 자랄 때까지. 안 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야, 네가 키운 이 배추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뭐가 되면 성숙해 있으면 뭐라고?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그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봐봐. 내가 몰래 배추 심었어요. 근데 이 배추가 다 자라는 동안 뭐라고? 땅 주인이 한 번도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거 배추 나중에 자기가 가져가서 따로 거래할 수 있다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숙할 때까지 땅 주인이 주의 의무를 안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오세요. 이거 하나 체크. 자,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어떻게 성숙했다면 뭐라고?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됐죠? 자,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종속정착물 땅 팔면 같이 팔린대요. 담장, 국어, 경장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됐죠? 담장, 국어, 경장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인 겁니다. 됐죠? 땅 팔면 같이 넘어간다. 됐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나와봐. 자,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는 알겠죠? 담장과 국어. 국어가 뭐예요? 국어가 국어예요? 국어 뭐예요? 국어. 아니야. 인공적인 수로나 뚝. 아시겠죠? 우리 농촌 시골길 가다 보면은 시멘트를 이렇게 물을 만들어놨죠? 그게 다 국어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비 온 날마다 이렇게 삽 가지고 팠던 이유가 있는데, 자기 땅을 조금씩 늘리려고. 이렇게 원래 그 수로를 뒤로 미는 거예요. 조금씩. 자, 경장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이쪽 보세요. 자, 무슨 말고 싶은 거냐면, 단연생 식물, 피고 지고 또 피죠? 맞죠?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되죠? 얘는 또 피죠? 자연식생, 그냥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라고 보는 거라고요. 됐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식생, 단연생 생물은 뭐라고? 종속 정착물이라고. 이거 노력한다 안 한다? 노력 안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노력이 있다 없다? 노력 없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 보는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까다롭게 나오면 난리 납니다. 자, 이쪽 오세요. 마지막 이거 체크할게요. 동산으로 봅니다. 동산으로. 맞죠? 부동산 동산이에요. 누구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맞죠? 우리 노옵션과 풀옵션 구분하면 되죠? 풀옵션 임대인이 다 사둔 거죠? 다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맞죠? 임차인 내가 월세 들어갔어요. 침대 들고 들어갔어요. 내 침대예요. 나올 때 들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그럼 뭐다? 동산. 그 뜻입니다. 경작 수확물. 요거 내 돈으로 들어갔잖아. 맞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 중인 수목. 요거 33일 기출 문제였죠.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정착물이 아닌 거. 1번 담장, 2번 국어, 3번 자연식생, 4번 단연생식물, 5번 가시 중인 수목. 이렇게 나왔어요. 가시 중인 수목 뭘로 본다고? 동산을 본다고. 이거 임시로 심어두는 뜻 알고 계시죠? 임시로 심어둔 아시겠죠? 가식 아시겠죠? 가식 떤다의 가식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걸 모르셔서 틀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래서 가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임시로 심어둔 거. 임시로 심어둔 거 왜 심어뒀어요? 나중에 옮겨 심으려고. 대표적인 모판이 있었어요. 모판.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처가댁에 할머니 댁이죠. 할머니 댁 갔다 왔더니 거기 이제 시골이거든요. 모판이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논에 물대고 있더라고요. 논에 물대고 난 뒤에 모판을 뜯어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보면서 사진 찍어 왔었어요. 가시 중인 수목. 아시겠죠? 모판 이동시키는구나. 동산이구나. 그래서 와이프 옆에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오빠.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리 넘어오세요. 사진 찍고 막 난리 났었죠. 가시 중인 수목. 됐습니다. 좀 넘어오세요. 그래서 포인트예요.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 잘 구분해 주세요. 세 가지 측면 법경기 잘 구분해 주시고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 네 가지 있고요. 동산 세 가지 잘 구분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분원의 분류입니다. 영어는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자, 기출문제 2번이었죠. 35의 기출문제 2번. 이걸 왜 물어본 거예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 및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지목이라고 한다. 35의 기출문제 2번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등기법에서 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맞죠? 맞네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네. 지목이 몇 개예요? 헷갈리죠? 접으세요.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지목, 외우기 쉬워요? 열 받아요? 외우기 좋아요? 열이 받아요? 열이 받죠? 2. 평생 안 까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론 학자 몇 명? 18명. 지목 몇 개? 28개. 됐죠? 안 까먹는다니까? 시장론 문제 풀기 싫죠? 학자 계산 문제 싫죠? 학자 몇 명? 18명. 욕하면 안 되고. 지목 몇 개? 됐죠?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 지목 몇 개? 됐죠? 방송 중 욕하면 안 된대요. 교수님 욕하지 말래요.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28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방금 왜 그랬냐면 다시 한번 세본 거예요. 28개 맞아요. 28개. 28개라고 외우니까 안 외워지지? 어떻게 외운다 앞으로? 지목 몇 개? 28개. 이렇게 외우시면 한 번에 안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학자 몇 명? 18명. 지목 몇 개? 28개. 제가 하면 욕 같대요. 오빠가 하면 약간 욕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됐죠? 자, 이쪽 오세요. 여기 적혀있잖아. 지목. 제가 또 세봤어요. 못 믿어가지고. 지목 몇 개? 28개 끝. 됐습니다. 자, 용어 정리할게요. 자, 택지입니다. 집 택자죠? 맞죠? 건축이 가능한 토지. 뭐로 쓴다? 주상공으로 쓴다. 부지. 건축 용지 더하기 건축 불가능한 토지. 건축 용지가 뭐다? 택지. 맞죠? 이게 주택할 때 택자. 부자가 넓을 부, 펼칠 부자입니다. 아시겠죠? 큰 땅, 넓은 땅. 무슨 용어?
포괄적 용어. 한계지 가장 최원방관상의 토지입니다. 지목 28개라고 백날 외워봐요. 안 외워지지. 지목 몇 개? 욕하면 안 돼. 아시겠죠? 봐봐, 이제 안 까먹잖아. 맞죠? 제가 1년 뒤에 물어봐도 지목 몇 개인지 안 까먹을 거예요. 시험 학점 몇 개인지 안 까먹을 거니까. 지금 제 밴드에 지금 가입한, 제 밴드가 이제 만든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3년에 붙으신 분들이 교수님 시장 학자 18명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맞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이제 안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8개가 외우니까 안 외워지지. 자,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다. 맞죠? 후보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래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로 다른 용도의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 요까 두 개까지 둘 다 체크. 그래서 택, 농, 임 상호간에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이행지는 어디에서? 여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서. 맞죠? 이행지는 어떻게?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라는 토지입니다. 우리 용어를 이행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잘 외워주셔야 돼요. 택지는 주상공, 농지는 전지, 답지, 과수원, 임지지역은 용재림과 진탄림입니다. 이런 거 보면 천직을 찾은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됐죠? 강의 준비하는 건 되게 힘든데 강의할 때는 되게 좋아요. 막 강의 준비할 때는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이론서 안 외워져가지고 강의가 안 돼가지고 막 이론서 막 한 3-4권을 찢어버렸어. 막 열받아가지고 야씨 해가지고. 근데 할 때 너무 좋아요. 자, 법지입니다. 소유권 있다 없다? 있다. 실익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법지는 요 법지입니다. 법지. 맞죠? 그래서 소유권 누구 거? 위에 집 아래 집 거? 위에 집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뭐는 있다? 소유권은 있으나 실익은 없다. 빈지입니다. 여기 물가 빈자예요. 물가 빈자. 아시겠죠? 물가 빈자.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지만 실익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얘기했죠? 바닷가 가셔가지고 뭐라고? 모래찜질 해보라고. 아시겠죠? 누가 와가지고 이거 돈 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빈지로서 소유권 없지만 활용 실익은 있어서 그 활용 실익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자, 조심하셔야 돼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만조와 토지 등록지점 사이의 토지를 빈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간조, 물 빠진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 빠진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빠졌을 때는 뭐 보는 거예요? 갯벌인 거예요. 갯벌. 물 빠지면 뭐? 갯벌. 물 가득 찬 곳과 토지 등록지점 사이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물 빠져야 갯벌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지는 어디라고?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점과 토지 등록점 사이라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만조와 등록점 사이. 뭐다? 빈지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이거 한번 내봤다. 올해 시험에. 간조와 토지 등록점 사이를 빈지라고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물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요. 아시겠죠? 보고 있나? 우리 EBS라서 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출제위원님 이거 냅니다. 다 틀릴 거예요. 아시겠죠? 간조 아니에요? 만조와 등록점 사이예요. 아시겠죠? 됐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던져보는 거지 뭐. 필지, 부필자죠? 뭐 쓴다? 집원 쓴다. 등기등록단위 쓴다. 그렇죠? 무슨 개념? 법적 개념. 됐죠? 부필자요? 필통, 필기구. 됐죠? 획지입니다. 획 긋는 거죠? 맞죠? 한자에서 7획, 10획, 15획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획 그었다. 맞죠? 밑에는 얼마? 100만 원. 위에는 얼마? 50만 원이기 때문에 한 필지여도 뭐에 따라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쪼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격 수준 체크. 감정평가상의 용어 돈의 개념인 겁니다. 됐죠? 자, 맹지입니다. 눈멀맹이죠. 도로와 접속면 있다 없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접속면이 없다. 건축할 수 없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와의 접속면을 만든 거예요. 무슨지? 대지. 이게 대자가 자루대자, 자루대자. 자루 모양의 토지. 자루 모양의 토지. 건축이 가능하다. 왜? 접속면이 생겼으니까. 됐죠? 접속면이 생겼으니까. 되셨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원래 여러분 한 필지가 한 획지여서 계획 평가하기 원칙이죠. 맞죠? 필지 하나당 가격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쪽 보세요. 다 필지. 만을 다예요. 만을 다. 다 필지가 뭐를 본다? 1획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필지를 뭘로? 1획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자, 언제인지 볼게요. 한 번에 얘기가 될 겁니다. 27-1번지, 27-2번지, 27-3번지. 잠깐만, 요거 뒤에까지 설명드릴게요. 쓴 김에. 다필지 이렇게 맞죠? 죄송해요. 다필지 1획지. 다필지. 맞습니다. 다필지 1획지. 자, 요거 만을 닫자죠. 만을 닫자. 자, 잘 보세요. 획지 몇 개? 필지 몇 개? 3개. 필지 3개죠? 획지는 가격이죠? 잘 보세요. 요것도 얼마? 100만원. 요것도 얼마? 100만원. 요것도 얼마? 100만원. 맞죠? 필지는 몇 개? 3개인데 가격은 언제? 100만원으로 한 개다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필지가 1획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잠깐만, 요거 써드릴게요. 글자를 너무 막 썼다. 다필지가 1획지. 미안합니다. 다필지가 획지 몇 개? 한 개가 될 수도 있다. 1획지가 될 수도 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필지가 1획지 되는 거. 됐죠? 자, 1필지가 한 획지가 되는 거. 반대로 1필지가 1필지가 뭐가? 다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쪽 오세요.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얼마? 27-4번지. 필지 몇 개? 한 개.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였냐? 주상 복합인 거지. 밑에는 뭐다? 상가. 위에는 뭐다? 아파트. 여러분, 상가랑 아파트랑 가격 같아요? 다르죠? 상가가 조금 더 비싸죠? 여기 얼마? 100만원. 여기 얼마? 50만원. 됐죠? 한 필지여도 뭐라고? 획지가 여러 개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필지가 이렇게 된다. 건물이 많아도 건물 가격이 같으면 한 획지로 보는 거고요. 필지가 하나여도 다획지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다필지가 1획지인 경우, 1필지가 다획지인 경우. 됐죠? 구분평가, 일괄평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뒤에 용어 좀만 더 볼게요. 여기 한번 보고 오실게요. 낮이에요. 헐벗을 낮자죠? 맞죠? 건물 있다, 건물 없다? 없다. 사적인 공간에 있으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간다. 공공장소에 낮체로 나가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간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 없고 사법은 없는데 공법상 제약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낮입니다. 건부지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맞죠?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부지 높게 평가받아요? 낮게 평가받아요? 낮게 평가받지. 맞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야,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짓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나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다? 건부 증가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언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 아시겠죠? 원래 건물이 붙어있는 땅은 내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원칙인데 토지 이용 규제가 강해서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뭐라고? 건부 증가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공지입니다. 비어있다 뜻이죠? 비어있는 토지. 공한지입니다.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 바라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토지.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평촌이잖아요. 지나오면서 수많은 공한지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오셨을 겁니다. 전 볼 때마다 얘기하죠. 공한지! 저기 공한지! 아시겠죠? 휴한지입니다. 휴, 쉰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쉰다. 유후 한다. 바람쥐같이 어떻게? 놀리는 토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구분해서 정리해주세요. 됐죠? 자, 시험에 단골 손님이었죠. 한때 포락지. 포가 할 때 포자죠. 지역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잠겼다. 전답 등 하천이 무엇으로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다. 이거 둘 다 나와요. 내용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락지는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예전에 등록됐다 안 됐다? 등록됐었다. 아시겠죠? 등록됐으니까는 지금 안 보여도 이름이라도 남아있겠지. 그 뜻입니다. 선화지입니다. 이건 쉽죠? 고압선 아래 토지. 싸게 비싸게 싸게 싫잖아. 그쵸? 우리 집 위에 고압전선 흘러간다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싫겠지. 감가. 소지 자연상태 그대로 토지 혹은 원지라고 얘기합니다. 근원자. 1단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두 필지상의 토지. 공유지입니다. 한 필지 토지를 2인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표준 표본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됐죠? 자, 표준이니까 뭐다? 지가의 공시. 표본이니까 지가의 변동. 교수님 이거 어떻게 풉니까? 비읍이잖아. 비읍. 표본지 뭐다? 지가 변동. 곤충 표본. 곤충 표본 왜 만들어요? 곤충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맞죠? 표본은 변동. 표준은 공시. 됐죠? 자, 환지. 환장 아니고 환지. 기억나시죠? 땅을 바꿔준다. 바꿀 환자. 환불할 때 환자예요. 환지. 땅을 바꿔준다. 자, 토지 사업,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이 제외하는 후에 뭐다? 개발 사업 전 위치 지목 면적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로서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인 겁니다. 신개발 방식. 자연 상태의 땅을 우리 가져가가지고 개발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인데,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 필요한 경비 충당하죠. 맞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비용에 채우기 위한 땅. 맞죠? 비용에 채우기 위한 땅. 채, 비, 지. 보류지는 그냥 냅둔 땅. 채비지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비용을 채우기 위한 채, 비, 지.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주택의 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